자,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미증시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증시는 어저께 하락이 쭉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저께 나왔던 전반적인 빅테크들의 매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빅테크에 대한 거품론과 더불어서 오늘 발표된 타겟의 어닝이 전반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주신 빅테크 거품론과 더불어서 오늘 꼭 짚어야 할 뉴스와 이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잭슨홀 심포지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주요 이슈들 지속적으로 뉴스로 보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 열풍에 AI 열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급부상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가 직접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올트만 CEO는 한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AI의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심지어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이 수억 달러를 조달하는 현실을 광기와 거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과열된 투자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MIT 연구팀의 보고서도 전반적인 비관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도입한 AI 시범 프로그램의 95%가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미국 내 민간 AI 투자가 한 해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고요. 이러한 소식이 시장이 즉각 반응했으며 여기에 팔란티어 주가가 9.35%나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시트론 리서치가 이번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특히 멀티플이 너무나도 높다라면서 저격을 하는 고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론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올 저점 이후 40% 이상 급등한 나스닥 지수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상적인 조정이며 앞으로 나올 잭슨홀 미팅에 대한 조금 관찰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중이다라는 분석을 내는 연구들이 있고요. 월가의 대표적인 AI 낙관론자인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증권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1999년의 붕괴가 아닌 1996년의 기회다라면서 앞으로 AI 혁명이 지속적으로 기술주 강세장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년간 국경 문제로 날을 세웠던 아시아의 두 거인 중국과 인도가 전격적으로 관계 정상화에 도입합니다. 자, 이번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무역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에서 두 나라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는 2020년 히말라야 갈완 계곡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서 양측에서는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면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그로 인해서 국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합의에 따라서 양국은 일단 세 곳의 지정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 무역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또한 2020년 이후 끊겼던 양국 간 직한 항공편에 대한 운항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적 물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이 밖에도 관광객과 기업들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를 완화하고 홍수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이 인도 측에 하천 수위 정보를 제공하는 인도적 조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부장은 서로를 경쟁자나 위협이 아닌 파트너로서 기회로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인도 외교부 장관 역시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함께 나서겠다라고 화답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리사 쿡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은 들기가 노골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임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 FHFA 청장이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법무부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요.
폴시청장은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게 리사쿠 기사가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주에서 단 2주 간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두 곳 모두를 주요 거주지로 신고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는 이것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놓기 위해서 은행 서류를 위조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라면서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리사쿠 기사가 사임해야 된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섰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쿠 기사가 사임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자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애덤 시프 상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서 유사한 혐의를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역시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이후에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이해 충돌 논란까지 전반적으로 현재 여러 뉴스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사남이었습니다.